부모님한테 딱 선언을 했어요. 6개월만 하고 진짜 이거 안 되면 그만하겠다. 대신에 친놈처럼 한번 해보겠다. 풀 냄새가 나고 살아있는 거야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오퍼가 왔을 때는 계약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감독님이 한 번 더 1년을 더 한번 하고 가자. 잘못한 거야. 그때 프로에 가서 어려우셨는지. 저희 방송형 네. 실패담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야. 뛰어나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됩니다. 광역 지도자를 하셨던 분이라 뭐 거침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근영TV 윤하평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도자 초대석 편인데요, 아주 특별하신 고교 축구 감독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남양주 시민축구단 K4 U18 감독을 맡고 계신 윤영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좀. 네, 저는 K4 남양주 시민축구단 U18 감독을 맡고 있는 윤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말리그 하는데 후기 리그 우승도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네. 한 경기만 이겼으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부상자가 좀 있다 보니까 제 그렇죠. 경기에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시고 네. 지도자 생활을 또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 참 힘든 훈련을 많이 했었죠. 이게 사실 지도자를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축구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조금 배움이 부족했다라고 음. 나중에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도자를 하게 됐을 때는 아이들을 한번 잘 케어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이 제일 좀 컸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 세대는 배움이라는 게 좀 많이 사실 짧았잖아요. 옛날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축구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났어요. 우리가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에 가서 배우는 거는 또 다른 세계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 프로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배웠다라는 건 배웠지만 네네. 결국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도자를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을 초중 때는 기술적인 걸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네. 또 고등학교 때는 준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에 가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키워내는 게 그렇죠. 맞지 않나. 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지도자를 하면서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아이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이 선수 시절 때는 이제 대학 축구 연맹전에서 영거푸 득점왕도 해내시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하셔가지고 프로에까지 또 진출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프로팀이 많은 세대가 아니라 저희 때 프로팀 10개 있어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다. 아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때 말씀드리면 제가 주목받지 좀 못하는 시기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기초를 그렇죠. 계속 키워야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키가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힘도 지금은 없고 크신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작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에서 왜 크를 어려운 길을 하려고 하냐 굳이 힘들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겨내서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다잡아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고3 끝날 때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본기는 잘 갖춰놨지 네. 이제 몸만큼은 되는 상황이라 웨이트 트레이닝 6개월만 더 해보자 부모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었죠. 근데 부모님은 한 번 더 해봐라.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키가 안 크고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6개월 두각을 동안 나타내시고. 부모님한테 딱 선언을 했어요. 6개월만 하고 진짜 이거 안 되면 그만하겠다. 대신에 친놈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세탕했던 것 같아요. 새벽 훈련은 당연히 본 훈련이 있었고 개인 훈련으로만. 네, 개인 훈련을 뭐 끝나면 또 웨이트장 가고 저녁에 계속 가고 애들 자고 있을 때 또 가고 그거를 한 6개월을 반복했더니 이제는 정말 이제 몸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몸 관리하고 시합을 딱 준비하는 순간 와, 몸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는 게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들어가면 뭐라도 하겠다. 그런 게 막 풀 냄새가 나고 막 살아 있는 거야 이제. 막 그 공이 느리게 보이는 거. 옛날에 이승엽이 홈런 막 60개씩 칠 때 형님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고 막. 저는 이승엽.
그런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 때리면 들어갈 거. 예. 그러면서 이제 득점왕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학 축구 득점왕이면 지금으로 치면 K3 리그 득점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학 축구 수준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돼서 한 번을 득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떻게 가서 프로에서 대학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패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지. 그때는 유리그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회 다. 네, 다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전에 어떻게 뭔가를 하고 어떻게 훈련하면 대회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다. 네, 그게 노하우가 생기면서 또 두 번째 또 득점왕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영거푸 네. 득점왕을 하셨어요. 그게 보니까 축구에서. 패턴이 그 대회가 그 사이에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는데도 계속 득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서 그렇죠. 준우승을 하게 되고 또 프로의 오퍼를 받게 되고 그렇죠. 스카우트제를 계속 받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 처음에 말처럼 어렸을 때 어떤 고등학교 때 프로 가기 전에 좀 어떤 포지션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네. 움직임 같은 걸 너무 좋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몸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인 레벨에 갔을 때는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측면 사이드 윙포워드라고 하면 사이드 측면에만 계속 발려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 센터백하고 백하고 사이에서 자꾸 힘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예전 축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좀 애로사항이지 않았나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까지는 갔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인 그렇죠. 이런 교육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태세가 그랬어요. 흙바닥에서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빌드업을 해. 맞아요. 땅이 겨울에 얼으면 물컹물컹해가지고 그냥 차야 돼. 그런 축구를 했으니까. 맞아요.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는 네. 유소년 때 그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되셨는데 네. 고등학교를 감독님 어디 나오셨죠? 제가 재영고등학교를 나왔죠. 상계동에 있는 재현 네, 거기 네. 언덕 높은 데 있어요. 맨날 그 뒤에 산 뛰어야 네. 되고 상지대를 입학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로 네, 네. 지명이 돼서 그때 이제 자유계약 시대였잖아요. 그쵸. 네. 득점왕 2번을 하고 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그때 오퍼가 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자유계약이지만 계약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감독님이 한 번 더 1년을 더 한번 하고 가자. 잘못한 거야. 근데 딱 4학년 때 진짜 막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서 아파. 애매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가 되니까 2024년도는 자유계약이지만 계약금은 없어졌다. 아 맞아요. 그 당시엔 또 인천이 지금처럼 막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근호도 거기가 있었고, 맞아요. 치우도 거기가 있었고, 치우도 좋은 선수들이 아주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인천 또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때 이제 박이청 선생님인가. 예, 박예천. 박이천 선생님이 2군 좀 맞춰가지고 하시면서 맞아요. 박이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차범근 감독 이후로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인데 부모님들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인천 감독님 장혜령 감독님이 장혜룡 감독님이셨고 근데 오히려 장혜령 감독한테는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떤 세션이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훈련을 시켰던. 대축 프로-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 축구 선수도 맞아요.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뭐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한국 축구 그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됐죠. 예. 오늘은 윤영환 감독님 모시고 이 고교 축구를 완전히 해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 선생을 하시고 K3에 이렇게 또 네. 입단을 하셔갖고 활약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 변천사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프로에서 나오시면서. 프로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코레일이라는 지금 코레일이지만 네, 예전에는 인천 코레일. 한국철도 그렇죠. 축구단이라는 네, 팀에 네. 입단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K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서 또 부족했던 부분을 캐치를 해서 네. 또 인천 코레일로 가게 되니까 네. 또 거기서는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이드 측면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인천 때는 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다. 네, 측면에서 예를 들면 3-4-3을 쓰게 되면 네. 사이드 측면은 굉장히 팀에서는 최고 피지컬 능력이나
어떤 스피드나 그렇죠. 스태미나가 좋은 선수가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저 또한 그걸 좀 많이 받아들이면서 네, 오른쪽 측면으로 계속 경기에 나갔었던 사이드백. 예, 사이드 백과 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알게 되는 이게 형님 제가 보니까 고교 레벨 정도 되면 프로 출신이 해야 돼.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준 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준 프로를 만드는데 그 프로 선수 경험이 없다?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에는 깊이 있는 선수는 만들지 못할 거다라는. 고등학교 감독님들이 뭐 잘 하시지만 뭐 네. 프로 출신이라고 하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레벨에서 훈련을 하고 완전 템포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 틀리죠. 저희 남양주 68 같은 경우도 네. 코칭 스텝이 다 프로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연령별 대표를 다 겪으셨고 네. 국가대표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골키퍼 코치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기동 나 선생님인데 이분 알아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국가대표도 하시고. 바로 그때 당시는 어려운 고졸로 바로 포항을 가셨고 맞아요. 거기에서 또 하시다 보니까는 또 국가대표로 발탁되시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태리 월드컵까지 나가시고 좀 의외였어요.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윤 감독님하고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제자들을 봐주시면 엄청 좋겠다. 이 고교 축구도 골키퍼가 거의 한 50점 중요하죠.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 귀감이 많이 되고 계세요. 운동 맞아요. 항상 꾸준히 하시고 네. 몸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로 가서도 그렇고 어쨌든 선수라는 거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맞아요. 어떤 인성이나 이런 태도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감독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윤 감독님을 받았을 때 굉장히 결정력이 있으시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뭐 이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또 뛰어나셨어요. K3에서 도움 2위까지 하시고 그때 창수할 때 뺏겼잖아요. 아 기억하시구나. 나 기억해요. 아, 아이고. 그 득점도 잘하시고 이렇게 어시스트 잘하시고 그리고 네네. 생활도 바르시고 뭐 이런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레벨은 굉장히 달랐죠. 아 많이 달랐죠. 대학 어떻게 보면 랭킹 선수다, 훌륭한 선수다. 거기다가 아마추어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네네. 왜 프로에 가서 어려우셨는지 그거를 또 아시면은 또 그 참고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방송 형 네. 실패담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야. 프로까지 갔을 때는 되게 굉장히 설레이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입단을 하게 되지만 막상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서 또는 위에 형님들이나 굉장히 좋은 선수들 또 용병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진짜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됩니다. 네. 거기에서도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몸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10시에 무조건 자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는 선수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누가 멘토가 있나. 네. 이게 프로 선수 생활은 기량적인 측면은 기본이고 그렇죠. 멘토와 멘탈이 투맨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일 부분이다. 맞- 선생을 아깝게 프로에서는 꽂다 못 피우셨지만은 네. 그래도 성공한 축구인이에요. 이렇게 프로 수준에다가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도 유명한 유능한 지도자라고 이제 정평이 나 계시고 거기다가 또 대한축구협회 광역 지도자로 또 5년 동안 활약을 하시면서 전국의 연령별로 좋은 선수들을 또 많이 지도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축구부도 해보시고 그때는 이제 K3였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수 겸 지도자로서 제2의 삶을 가져가셨는데 자 지도자 생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아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이제 인천에서 실패한 부분들이 전술이라든지 준프로 기간에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도가 높게끔 훈련을 좀 했었다면 그래. 과연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도자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초등학교부터 12세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12세 이제 코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훈련 가기 전에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훈련을 이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를 계속 습득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네. 이제 중학교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네. 중학교를 또 하면서 골든에이지라는 제도가 또 생겼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취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강사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제 로컬 지도자라고 하죠. 이제 지역 지도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이력서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켜 보니까 네.
뭐 초등학교 이제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온 친구를 보면 기술적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 키가 크고 힘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네. 지역에서 여러 친구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좋은 맞아요, 친구들만 모인 거죠. 맞아요. 그렇지만 특징이 다 개개인적으로 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아이들이 나는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이 벽이 절대 높지 않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노력으로 맞아요. 이겨냈잖아요. 맞아.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로에 이제 입단하고 최고 레벨에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과정이 있죠. 그래서 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제 체계적인 교육과 공부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쭉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작은 친구들이 있고 큰 친구들이 있고 빨리 받아들이는 성향, 어떤 선수는 뭐라고 하면은 더 하는 스타일, 네. 또 뭐라고 하면 위축되는 스타일, 내성적인 친구. 촌놈들. 어쨌든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많이 공부가 됐고 네. 그러면서 제가 한 4년 5년을 하면서 네. 그 많이 느끼게 됐죠. 진짜 이게 초등 지도자를 한번 해보면 온갖 인내심이 다 생기니까 그 부모님들이 잘 지식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그 초등부 부모님들은 무조건 축구 시키면은 뭐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너무 압박을 많이 받으면 네. 또 힘들어하죠. 그쵸. 어디 가서 풀 수도 없고. 근데 적당히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뒤에서 응원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밀어주시고 그렇죠. 나머지는 감독님과 코치를 믿고 네.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오래 롱런하고 프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지도자 초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형님 최초예요. 역시 아, 광역 지도자들은 달러. 이렇게 KF에서 딱 선임한 사람들 공부해야 된대잖아. 공부. 자, 네. 그러면 중학교를 좀 넘어가 볼까요? 중학교 감독을 또 네. 오래 하셨는데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초등학교를 이렇게 지내고 이제 중학교로 이제 창단이 되면서 이제 그런 모토로 또 단계별로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이어가는 맥락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부터도 골든에이지에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하고 성장시켰습니다. 대신에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한테 경기장 안에서는 크게 뭐 질책하거나 그 형 안 그러더라. 네, 절대 그건 저는 네. 안 하는 걸로 저는 정해놨기 때문에 대신에 네. 훈련할 때는 그렇죠. 훈련할 때는 정말 훈련 때 독하게 만들어줘야지. 예, 독하게 해야지. 예, 그때는. 그래서 꼭 강하게 하고 어필하는데 경기장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전반 끝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스타일이라 약속을 하는 거죠. 훈련을 예,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의력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예, 창의력이 있어야 이 선수가 프로에 가든 어느 레벨에 갔을 때든 막혔을 때 항상 축구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 예. 자, 중등 축구 이제 넘어왔어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중등 축구는 어떤 축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선수가 잘하는? 제가 봤을 때는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기와 부분적으로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해야 되고 예, 초등부를 빼야 돼. 그렇죠. 예, 초등학교는 빠지고 네. 2학년 때는 네. 부분 전술 위주로 좀 하죠. 와, 이 학년별로 또 다 얘기해 네, 네, 주십니다. 네. 3학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전술적인 이제 경기 위주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줘야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중등 축구에서 이제 감독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네. 전술, 경기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기 관리 네네네. 그리고 멘탈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3년 안에 다 끝나야 선수 생활을 할 때 고교 축구 와서 이제 그 고교 축구는 성인 축구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써먹을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3년 동안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요즘에 많아요. 명문학교 어디 가면 선수들이 뭐 30명씩 있어요. 그러면은 11명은 뛰는데 나머지 네. 19명은 아,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그 시간을 사실 말씀드리면 이거 냉정하게 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없는 시간입니다.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지금 고등학교 인원수 정도 되려면 한 15명에서 18명 사이는 괜찮은데 네. 그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네, 발전이 어렵다. 버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한두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감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하는 친구. 그때 이제 네. 이정희 감독님은 태도라고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이 이제 고교랑 중학교를 다 지도생을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중등 선수의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성실함이에요. 물론 뭐 태도도 좋고 뭐 다 인성도 좋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인데 네. 일단 성실함이 있는 친구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네. 지금 그 프로에 진출한 계기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안 했다. 운동 3번 나가면 힘들죠. 그 시간이 안 힘들었을까요? 근데 성실성이나 부지런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네. 그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라는 스포츠는 어쨌든 내 몸과 같이 저기 결렬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계속 부딪히고 하다 보면 맞아요.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또 늦게 축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중학교 때 축구를 해서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어. 막 혼자서 멘탈 막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멘탈적인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늦게 축구를 한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를 네. 먼저 시작하신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고 하죠, 부모님들 네. 사이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 축구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거에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훈련을 한 차례 조금 더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지, 가꿔가고 네. 우리가 꽃에다가 물 주듯이 잘 키우려면 저희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좋은데요. 꽃밭에다 물 주지. 네. 내가 얼마 전에 형 그 제주에 늑대개가 있대요.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개들이 막 꽁을 막 다 불어와. 애들이 막 훈련 막 돼갖고 근데 새끼 개들이 이제 생후 100일 150일 되면 노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나야 개 나이로 6개월 좀 지나면 중학생 나이.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애들이 개들도 기초를 배워. 꽁 꼬리를 잡는 거죠. 축구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단계별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그렇죠. 오늘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애들한테 이제 막 그 강아지 꼬리를 잡고 놀아야 되는 애들한테 막 맞아요. 꽁을 던져주면서 잡아라 이러니까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많이 그런 맞죠. 이게 점들을. 지금 윤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 계단이 아니라 2계단, 3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계약금 막 받고 저는 계약금 많이 받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받는 선수는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고, 한 학년에 한 명이야. 손 한두 꼽아야죠. 명. 네. 나머지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멘탈과 멘토를 잘 만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중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늦게 시작한 선수들도 이게 뒤집으면 된다. 예, 그렇죠. 어디서 뒤집냐면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뒤집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님이. 자, 이제 대망의 고등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축구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고교 축구부터는 이제는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승리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 아이가 습득하고 나가야 되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인 무대에 갔을 때 뒤처지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프로로 갈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예. 왜 프로를 네. 고교 감독님이 경험을 하셔야 되냐면 프로로 보내야 되는 입장. 지금 축구의 세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효영이 공 잡아놓고 뭐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 중태랑도 막 써가면서 맞잖아요. 그죠. 세태를 바꾸고 중위권 팀이 정상권으로 올라가고 그쵸. 하위권 팀이 중위권 정상권으로 맞습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광주 FC 네. FA컵 결승전도 가고 아, 작년에 네, 강원 FC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하이리그에 있는데 준우승까지 그러면서 이제 세계 축구가 또 우리 한국 축구를 또 주목하고 있고 네네. 네, 여기서 K리그에서 형님 지금 유럽으로 나가잖아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인프라가 이렇게 좋아졌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로 갈 친구들 거의 다 프로로 가거나 그러니까요. 그냥 외국으로 나갑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님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감독님들이 진짜 이 축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현대 축구를. 근데 이제 전술적인 거를 좀 네네.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거 쭉 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추구하는 전술인 것들을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겨야 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에 가서 할 수 있는 레벨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무조건 이기면 좋겠지만 네. 그 선수의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포지션마다 다 틀린데 경력도 다르고. 예, 사이드 측면에 있는 풀백 같은 자원 같은 경우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맞아요. 키는 많이 안 커도 돼요. 그렇죠. 대신에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빨라야 되고. 오버랩 능력,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체력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포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등지고 스크린 플레이 할 수 있는 박스 안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좀 없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금 보면 평준화가 된 어떤 패스 게임의 어떤 전술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네, 다- 그냥 똑같아요 거의. 네. 이거 그냥 띄우면 찬스인데 그렇죠.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축구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잘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릴 그리고 K리그 하위권 팀들 부모님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거 그냥 띄우면 찬스가 날 텐데
깔어. 예쁘게 보인다고. 맞아요. 어느 순간 그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특징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제 고등학교는 일단은 특징이 있어야 되고 네. 어떤 특화된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선수를 키워내는 게 제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된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빌드업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오케이. 실리적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우리 편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우리 공격수가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죠. 오프 더 볼로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주는 거를 좋아해요. 굳이 나도 근데 빨리 나가야 돼. 그죠.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을 넣는 게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패스로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발전이 좀 더디지 않나. 그래서 그런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발 빠른 선수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좀 네. 발이 약간 느린 선수. 그런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또 세워야 됩니다. 예. 선수에 맞게 포지션 그렇죠. 정리를 해줘야 된다. 굳이 안 되는데 윙에다 세울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약간 느린 선수다 그러면 근데 기술이 좋다. 그러면 섀도우 스트라이커 형태로 허스파이스에서 자꾸 받게끔 해주고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장점을 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식축구로 치면 쿼터백 돈 제일 많이 받잖아. 그렇죠. 던져주는 애들. 그렇죠. 그렇죠. 받는 애들은 돈 못 받아. 그렇죠. 그 던져주는 애들이 이게 아무나 못 던진대요. 그게 나도 놀랬는데. 아, 그렇죠. 예. 정확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선수들은 또 그런 포지션에 특하게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선수에 맞는 그렇죠. 지도를 해야 된다 고등부도.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감독님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다가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바운다리가 딱 맞아갖고 축구형이랑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우리 같은 윤씨고 그러니까 같은 이게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술과 네, 현대 네. 축구와 너무 잘 맞다. 이거를 좀 이해해줘라. 지금 오늘날의 명문 팀들 지도자들 그 명문 팀들 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 지도자가 좋은 애들이니까 네. 1만 얘기해도 10을 해버려 애들이. 그렇죠. 근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들은 이게 안 된다 그죠. 아, 1을 얘기하면 1만 해줘도 되는데 네.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래요. 그렇다고 여기가 천수가 그 성장을 못하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지도자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를 네.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선수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 네. 능력이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굳이 볼을 가지고 빌드업을 시킬 필요가 있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주는 게 그게 지도자가 할 몫이고 단점은 감추고 보완하는 정도만 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거기 틀에다 맞춰서 하다 보면 항상 에러가 생기고 부작용이 나요. 네, 부작용이 나고 네. 아이도 힘들고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 중학교 때 기초를 못 해갖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거기다가 막 전방 압박을 해라. 막 그런 안 되면 비난하고 네, 그런 네, 거는 이제 안 돼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맞아요. 어쨌든 좀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자꾸 개인 훈련할 때도 자꾸 과제를 주고 성과를 강조를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에 투입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주고 음. 이렇게 가야지 뭐 물론 성적 내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대학교에 입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 입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축구를 배움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 가고 또 거기서 또 안 된 친구들은 어떤 뭐 스포츠 의학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뭐 해외로 나가서 뭐 재활팀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뭐 프로 행정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해서 축구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고교에서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 중위권 팀에서도 그렇죠. 프로 선수로 준비를 하되 네. 그러면서도 제 2차, 3차 계획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얼마 전에 정명호 여기 말레이시아 구단주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도 저 같이 있던 분이 네. 와갖고 막 인스타에도 올려 나 한국 선수를 데려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태국에 2010년도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주목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K3도 지명이 안 됐어요. 거기서 영웅이더라고. 다니면은 막 길거리 흔수 막 붙어있고 막 이런 걸 봤다니까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글로벌해졌고 한국 축구 프로 축구만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럼 감독님 얘기를 이제 그 제가
이 종합을 해드리자면 네. 고교 축구에 와서도 축구를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이게 네. 배워서 가야 된다. 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양주 F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감독님이 4강 예. 결승에 우리 도전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그렇게 좋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면담하거나 훈련을 시켰을 때는 따라옵니다. 왜냐면 피지컬적으로도 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정신적으로도 이제 팽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내년에 목표를 저희도 4강을 또 잡고 있는데 이번 동계 훈련을 좀 잘해서 비상할 수 있게끔 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광역 지도자를 하셨던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거침이 없습니다. 남양주 시민축구단 K4 U18입니다. 윤용환 감독님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아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고교 축구에서 명문학교예요. 명문학교를 가야지만 선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러면 근데 명문학교 갔을 때 이제 경기 출전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일단 명문도 좋고 물론 거기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단 선수는 중요한 건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런 냉정한, 부분에서는 사실 부모님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프로페셔널 해야 돼. 그럼요. 그 하루하루 늦으면 그 감독이 우리 감독님이 나 데려왔을 때 2학년 때 게임 뜯겨준다 그랬는데 혹은 1학년 겨울 때 게임 뜯겨준다 그랬는데 근데 엔트리도 못 뜨는데 부모님들이 아직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뜯겨줄 거야. 3학년 다 됐어. 여름 대회 끝났어. 가을 주말 리그 때 뜯겨주겠지. 그거 뛰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부모님들? 후회하신다니까 나중에는. 네, 본인들이 그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교 축구 있으시면서 고교 축구 감독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세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네. 명문학교 감독님들은 좀 이렇다. 중학교 감독님들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명문팀 같은 경우 감독님들은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문팀이기 때문에 또 단점은 개개인당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그렇지. 그렇기 제일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중학교 감독님들도 봤을 때는 소리 지르는 성향이 있고 조용한 성향이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정말 그게 반복된다라면 제가 크게 소리를 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불러서 네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잘못된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줘. 안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엇나갑니다. 지금은 바로 엇나가요. 내 생각이 맞는데 딱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부모님들 제가 얘기 드렸죠. 깨알같이 지도자가 이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그 애정이나 사랑이 엄청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형 지도자 해먹기 힘들어 진짜. 축구도 잘 가르쳐야 되지, 멘탈도 잡아줘야지. 이게 지금 더군다나 이게 남양주에 또 이번에 창단을 해가지고 들어온 팀이라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는 팀인데 네네. 참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게 그래서 남양주 시민구단이 아주 훌륭하신 분을 감독님으로 선임을 해서 조만간 특 A급 명문 구단이 되겠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좋고 조금 더 네. 그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더 신경 써주다 보면 이제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거든요. 어차피 경쟁할 수 있는 무대는 이걸 다 지나가고 이제 성인 무대에서 이제 같이 섰을 때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게 필요했었냐. 그러면 이 과정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차이는 롱런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애정이 있어야 네. 된다 지도자가. 네. 고등학교 때 특히 더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그쵸. 주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자 제 친구 중에 호진이라고 있어요, 형. 압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라신 후배. 산타르에서 총선 대표도 하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야인이었어, 야인. 야인. 그게 뭐냐면 감독님들이 걔가 빠르고 특 장점이 있지만 좀 걔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거예요. 길들이지를 못하니까. 예. 애가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러잖아요. 야 이거 얘기했다고 너 삐지면 안 돼. 우리 감독이 딱 데리고든 얘를 휘어잡는 거예요. 애정을 보이더라고. 내가 너 쓸 거야. 이러니까 얘가 단 1년 만에 청소년 대표 되고 성균관대 가버리고 프로 지명돼버리고 유럽까지 진출한 제2호 선수가 됐어요. 이천수 다음에. 맞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부모님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딱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 이 얘기가. 근데 오늘날의 고등학교 감독님들의 선수들한테 애정을 갖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특정 선수를 데리고 와서 얘기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고 2002년 월드컵 때도 다 보셨잖아요. 히딩크 감독님 어떻게 맞아요. 했었던 상황을. 지도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선수. 지도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보통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음. 예, 발전하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알려주다 보면 그 운동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애정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네. 고등학교 감독님이 애정을 가지고 선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추근형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3학년 위주로 감독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1, 2학년, 3학년 선수들을 같은 잣대로 딱 몰아놓고 네. 명문 팀들이 1학년들이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처음에 출범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3학년을 위주로 해야 되지만 우린 저학년 위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게임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공표를 합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경쟁이다. 1학년도 2학년 경기, 9학년 경기 다 뛸 수 있고 대신에 성실하고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토대가 돼야 된다. 그런 전제 하에 경기하는 걸로 다 공표를 했었고 그 결과 뭐 1년도 안 됐지만은 후기 리그 준우승하고 맞아요. 16강의 전국대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런 모토로 저희는 지도하는 걸 봤는데 야, 그 애들한테 저렇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 근데 애들이 막 되게 말도 잘 듣고 그런 거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 프로 산하 친구들이랑 예. 또 경쟁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제 세미 프로니까 남양주 FC가 네네. 또 뭐 남양주 시민축구단만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남양주라는 도시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가 봐선 프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K2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또 리그에서 K4도 1위를 계속 2년 연속 하고 있고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성일이 형이 김성일이 그 형이 네. 옛날에 그 부천에서 나랑 맞아요. 같이 있었잖아. 맞아요. 18세 언더 18세 있었죠. 그 형 조카가 UNFC에서 아.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평구 기복이 형한테 갔어요. 아, 김성일 감독님 여기 계시네 그랬다니까 내가. 또 연계가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맞아. 또 이런 성일이 형.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많지 않나 맞아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지금 이제 유후죽순으로 K2 구단이 이제 시민 구단들이 많이 이제 창단을 하고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축구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뭐 취업의 길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게 지금 세대 교체가 우리나라가 안 됐잖아. 선수가 없어. 근데 부모님들은 그 착각을 하시는 게 프로팀이 이제 한 40개가 되고 기름 많아졌어. 기름 많아졌고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 선수를 이거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올해 선수를 다 어떻게 뽑을 거야. 그래서 막 스카우터들이 뭐 K4, K3 뭐 고등학교 축구까지 다 내려와서 보러 다니다. 많이 그런 내려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지금은 팀 구단들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K4에 가더라도 그 선수를 보고 뽑으러 옵니다. 뭐 원이나 투에서도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K4로 갔어. 근데 얘가 정말 괜찮아. 그럼 얘는 여기보다는 더 위에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성인 축구라면은 어떤 피지컬적으로 좋기 때문에 물론 K1, 2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K3나 4가. 맞아요. 그 선수들하고 고교 선수가 가서 부딪혀서 싸운다? 그럼 굉장히 본인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거를 지나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으로 치면 사간도스나 그렇죠. 지금 이제 명문팀이 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3부 리그였어요. 네, 3부 리그에서 거의 가교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도쿄 FC나 뭐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있었잖아요. 쟁쟁한 팀들이었죠. 예. 그런 역할을 네네. 남양주 시민구단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네네, 그렇죠. 앞으로 시민구단들이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색깔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남양주라든지 뭐 아니면 의왕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릉. 강릉도 있고 강릉도 시민축구단이 또 잘 하고 있고 도근 형이 하고 있죠. 네, 또 잘 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아와서 또 좋은 또 교육 철학을 가지고 또 다른 선수들도 키워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윤영환 감독님 공부하는 지도자, 거기다가 선수생활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팀을 맡아서 우리 아이를 이끌어주면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너무 꿀팁이다.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교 축구 총통합으로 일단 고교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준프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도 각오를 좀 해야 되고 강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도를 그 상황 속에서 과정을 또 잘 견뎌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수가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1학년 때는 빨리 들어와서 팀에 빨리 적응을 하고 형들하고 친해지고 들어오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1, 2학년 대회가 있고 뭐 3학년 대회가 있다고 치면 1, 2학년은 1학년이 올려뛰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학년 경기는 2학년이 올려뛰기 하는 경기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선후배의 관계가 있어서 들어가면 경기장에서 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불필요하거든요. 운동장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름만 딱 간단 명령에 부르고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만 맡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습득을 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야 자신감이 50%라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하거든요. 오히려 고교 축구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축구는. 그렇죠. 위축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 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 아이가 퍼포먼스를 최대한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고교 축구 아닌가 그렇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2027년도부터는 부모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2027년도부터는 K4 선수들도 연봉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올해까지는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내년은 10명에서 15명이고 네, 무조건. 27년은 이제 전체 연봉 전체 연봉 계약을 해야 된다. 예, 바뀌게 됩니다. 진짜 이제 세미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최저 시급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선수들 뭐 2, 300원 다 받으면서 그렇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그렇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훈련 거기다가 보상도 또 받고. 남양주 시민 UK4 선수들은 뭔가 보장을 받으면서 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팔이 안 오르고 있지 뭐 바깥에 있는 선수들 데려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수 선수들을 네. 좀 붙잡고 싶은 선수들은 예, 예. 시에서 계약하자 우리랑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엄청나게 지금 좋은 그 환경들이 그리고 네. 또 올해 우승으로 하면은 네. 내년에 내년부터 다동 승격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이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기회를 부모님들이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1학년들은 그 몇 명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명 정도, 3, 4명 정도. 좀 찾으시는 포지션이 네, 공격적인 부분을 좀 많이 찾고 다포거더라. 예, 수비수는 1명을 찾고 있고 네. 빨리 연락 주셔서 입단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 이 팀에서 좋은 고교 축구 선수로 훌륭한 세미프로 선수, 훌륭한 프로 선수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근형에게 바라는 거 그리고 한국 축구에 바란다. 여기 윤 감독님 추구형 TV를 나오면서 윤 감독님이 생각의 철학이 저는 잘 부합이 됐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부모님들의 그 힘든 부분을 가려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런 거를 또 얘기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좀 잘 해주셨고 또 공감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님과의 감독이나 코치와의 간의 어떤 아이 간의 어떤 대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려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예, 또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봅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한국 축구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감히 뭐 어떤 뭐 존재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 대할 때 어떤 순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준다고 하면 그렇죠. 그 결과 10년 뒤거든요. 그 결과는 한국 축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K4 남양주 시민축구단 감독을 맡고 계시고 경기 또 수동FC죠? 예, 예. 수동FC에서 대표 그 이사님을 맡고 계시는데 경기 수동FC가 이번에 윤HFC로 바뀌어서 제가 거기 이제 감독이 되고 그리고 윤영환 감독님이 팀 명예 대표님이 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경기 수동 FC도 이제 재창단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입니다, 이분. 앞으로도 한국 축구 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양주 시민 축구단이 최고의 명문의 반열에 오르고 출연해 주신 윤영환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재밌으셨죠? 예, 모든 고교 축구의 상황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고 희망찬 분위기로 아이들을 육성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도자 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